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릴 때 시골을 알아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시골에 방학만 되면 데려다 놓으셔가지고 시골에서 많이 자랐어요. 많이 뛰어놀고, 그리고 건축 공부와 미술 공부는 미국 가서 했지만 와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한국의 이런 모습들을 워낙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설계사무실을 개소해서 한지 올해로 딱 30년째 일하고 있는 건축가 조병수입니다. 여기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좀 있어 왔던 그 농업시설 건물과 이 파란 창고 공간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 겸 그 문화공간,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특히 여기 주인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쌀이라든지 농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그 빵이나 그런 것들과 같이 제공되는 지역과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 땅의 등고가 꽤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것들은 항상 그 땅의 등고와 잘 호흡하는 그 땅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서 설계하는 편인데, 여기는 땅이 있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 그 자체도 저한테는 어떤 소중한 땅과 같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있어 왔고 이 지역 사람들한테 눈에 익혀 있고, 그래서 새로운 걸 제시하기보다는 낯설지 않은 있는 풍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드는, 새로 짓기보다는 재생 건축을 제안 드렸고, 그렇게 또 건축주분들도 원하셨기 때문에 진행이 됐었죠. 이집트부터 시작된 그 서양 문명을 보면 땅의 언덕 위에 건물을 짓거나 피라미드처럼 굉장히 모니멘탈하게 건물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게 하거나 그런 태도를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그 한국 건축은 전통적으로 땅을 활용하면서 땅 위에 짓기보다는 땅에 정말 좋은 데가 있다면 거기는 비껴두고 남겨두고 그 옆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땅에 대해서 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땅에 대한 배려를 그 말할 때 땅의 가장 좋은 부분을 취하기보다는 그걸 취하지 않음으로써 다 지어놨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땅 자체가 더 값어치를 바라고 우리한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좋은 땅의 건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굳이 저희 프로젝트 중에 찾아본다면 미음자집, 절을 뜯어서 나온 그 기둥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래된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과 그 기둥이 배열되어 있는 불규칙하지만 그런 모습이 그런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이제 기둥과 기둥 간의 거리가, 벽과 기둥 간의 거리나 5m, 6m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했고, 나중에 2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감안해서 해서 뭔가 그 안에 규칙적인 건 있지만 구조적인 그 규칙 속에서 자유롭게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존에 있었던 허름한 방앗간 같은 좀 더 캐릭터 있는 공간이 있었고, 파란 창고 공간이 하나가 있었고, 그 사이 공간이 허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한 공간에서 한 공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드러나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뒤에 보이는 이 마당 공간은 이게 활짝 열리고 마당과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마당을 통해서 빛이 반사돼서 또 들어오죠. 한국 전통 건축에서도 그렇고, 또 둘러앉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한국 집에들 가면 저런 건물들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들이 있고 방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안한 느낌을 좀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부분에 좀 충실하고자 했고, 저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자연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당 공간이 있는 거는 참 좋겠다. 특히 비가 올 때, 아니면 눈이 올 때, 그런 봄 기운을 느낄 때 역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큰 공간하고 그걸 연결시키게 됐던 것 같아요. 재생건축이 건물을 재생한다는 의미, 다시 사용한다라는 의미 너머에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 그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나 이 동네의 여기 파란 곳간도 이 지역 사람들한테 익숙한 어떤 풍경, 그런 걸 살려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창의적이고 즐겁고 재생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농업시설에서 상업문화시설로 바뀐 거니까 재생이라기보다는 새생이 된 거죠.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새생으로 만드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재생건축은 제가 좋아하고 그렇게 추구를 했던 것들은 생각해 보면 땅에 대한 생각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땅에 원래 있었던 모습이나 주변의 풍경과 그런 것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고 싶은 건축. 근데 그곳에 건물이 있었다면 그것도 땅의 일부로 보는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자연스러움, 좀 너무 꾸며놓지 않은 어떤 자연스러움,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금 먼지를 털고 손을 봐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막의 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땅과 막의 미화, 그 재생건축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들이다. 덴마크 아루스 대학에서 저를 석좌 교수로 초대를 해줬고, 가서 느낀 점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험불하다. 조촐해 보이는 그런 공간 속에, 그러면서도 오래된 건물들에 달려있는 조명이나 가구나 주방에서 쓰는 뭐 그릇, 포크, 숟가락 같은 걸 보더라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정감이 가면서도 디자인스러운 멋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그 재료와 구조를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가구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구나 알고 보니까, 그래서 또 그분들이 날 초대해 줬구나. 나를 거꾸로 좋아해서, 저희가 하는 건축을 좋아해서 항상 상상은 하더라도 이거를 정말 잘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합판 하나를 이렇게 휘어가지고도 만들어내고, 디자인만 하고 철의 질감이라든지 꺾이는 면이라든지 볼트 하나도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 좀 좋은 가구를 한번 디자인해 보겠다는 생각까지는 감히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만들 만한 그런 기술력이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뭐 예를 들자 프리츠 한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방이. 데니시 디자인은 프리츠 한센을 비롯해서 그 선들이
좀 훨씬 더 좀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재질 자체의 순수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디자인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어떤 순수함이나 좀 어떤 막애미가 드러나거나 그런 좀 더 본질적인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질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들었을 때 그 가벼운 느낌이라든지 그런 어떤 감각적인 그런 쪽을 한번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고 제가 사무실을 오픈한 지 다양한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프로젝트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강릉 시내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데 산속에 약 2만 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 미술관과 비지터 센터 등등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자연 산세를 그대로 살리면서 생태계를 원래 모습대로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가능할지 실험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재생 프로젝트로 오뚜기 공장이 1960년대에 지어진 안양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단지를 개조해서 문화시설로 상업 문화시설로 개조하는 여기처럼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능한 살리면서 여기는 아주 작은 구조들이라면 거기는 좀 큰 구조들과 큰 마당이 있는데 살리면서 새 건물도 짓고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좀 그렇게 좀 즐겁고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 자연을 살리건 그 동네나 기존의 컨텍스트를 살리건 땅의 이야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좀 살리면서 좀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좀 프로젝트를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